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노을이라는 종목을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좀 익숙한 종목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굉장히 수일 동안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또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의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영상에서 프로그램 랭킹 종목에서 언급을 하셔서 한번 사봤는데 현재 수익인데 언제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6월 15일 7,690원에 비중 12%입니다.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죠. 그래서 6월 15일이면 요날 이제 제가 처음 언급드린 날 종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종목에서 랭킹 종목에 1순위로 포착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계속해서 자주 이제 나왔던 종목이고, 심지어 저번 주 금요일에도 한번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굉장한 또 수익이시죠. 네, 종가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고점으로는 40% 이상 수익 중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에 팔아도 39%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시는 게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종목에서 나온 거를 스스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전략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 역시도 좀 줄 때 먹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노을 같은 경우에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속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였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적자 폭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엄청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습니다. 사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그 백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즈 관련 치료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연관 지어서 지금 테마로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실질적으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은 좀 없기 때문에 이 두창 관련해서 상승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테마성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에이즈 치료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백신 개발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그냥 기대감에 따른 일회성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두창 관련주로 보기에는 사실 지금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개별 이슈가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은 바이오주에 속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바이오주 흐름이 어떻냐? 2020년도에서 2019년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크게 보면 21년도 초까지. 왜냐면 코로나 관련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 이후로 모멘텀이 소멸해버립니다. 진단키트도 그렇고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초기보다 현재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이오 자체가 전반적으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 포함해서 조금 우상향하기에 어떠한 주가 상승이 좀 모멘텀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또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제약도 장기간 5년 이상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다가 작년부터 약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죠. 그래서 좀 전형적인 사이클을 타는 것 같아요. 호황기 이후에 조금 침체기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이 바이오 섹터 자체가 내년에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부분도 그렇고요. 뭐 시장이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우려감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누가 봐도 경기 사이클이 완전 호황기는 아니죠. 그래서 약간은 침체기로 들어갈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이제 포지션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가느냐 바로 이제 성장주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라는 건 결국에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2023년도에는 그 바이오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개최돼요.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어떤 IR을 하는 거죠. 어필을 하는 거고 기업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바이오 관련주들의 어떤 시험대가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노을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기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진단 장비들이 잘 팔려야지만 실적 개선이 잘 되겠죠. 근데 뭐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기업은 수익성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되 기업의 이익이 많이 남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 카트리지를 많이 판매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이제 소모품이죠.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진 차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진단 장비를 한번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 새로운 질병이 추가가 된다라든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아니면 장비에 대한 교체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진단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만 원대가 아니라 몇천만 원대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질병 추가할 때마다 장비를 계속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이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카트리지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지금 기업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카트리지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 소비자 그리고 기업 소비자라든지 기업 입장에서 모두 윈윈이겠죠. 아무래도 이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마진 차익이 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좀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또 판단이고요. 지금 현재 노을에 또 수주 잔고가 한 800억 원 이상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은 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혈액 분석이라든지 암 쪽 이런 진단 분야 쪽에 굉장히 파이프라인을 많이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시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상승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기대할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문제는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줄 때마다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우상향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지만은 결국에 상승할수록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좀 조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좀 줄 때 수익을 보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난 더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겠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따라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하반기에 또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중간중간에 분할 매도를 좀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이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추후에 이제 또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한번 또 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또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바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줄 때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수익이 중간중간에 날 때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총 이제 3번의 매도 구간과 총 2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는 사실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거까지 반영하면은 합산을 하게 되면은 뭐 한 30% 내외 정도로 이제 수익을 좀 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39% 수익이시잖아요. 네. 요게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팔면 다행인데 못 팔고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시에는 그 전에도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을 때 수익 청산을 못 한다면은 금방 다시 매수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퍼센테이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5%든 20%든 10%든 내가 이거를 수익을 정작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화를 시키느냐가 결국에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죠. 결국에 뭐 수익이 때 좋아하다가 못 팔았는데 매수가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때는 사실 이미 버스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뭐 100%, 300%, 400%갈 거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쭉 우상향하는 종목들도 항상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원래 주식이란 게 어디까지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매수 전략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의 주신 분도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셨더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뭐 이미 지금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내고 있으셨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상승할 때든 하락을 할 때든 우리가 분할로 항상 접근을 해서 수익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언제 조정 나오고 언제 상승을 하고 요거 미리 주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승이 나와주면은 그저 익절을 하면 되는 거고, 하락이 나와주면 전략에 맞게 그만큼 매수 전략을 세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11,350원까지 오늘 고점 찍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 10%에서 뭐 자를 거야, 9%에서 자를 거야, 이런 어떠한 매수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설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어떤 좋은 종목이든 간에 정확히 그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걸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주신 건데 저희 프로그램은 요런 걱정 없이 지금 이미 분할 매도가 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미 수익을 보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또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가, 날짜, 비중, 종목명 적어서 종목 브리핑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